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이 아파트의 동호수를 보면 이 단지에서는 거의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제일 앞동이라 가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조망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아파트 상가와 학교가 굉장히 가까워서 편의성도 아주 좋았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오래되었어요. 아마 전 주인이 거의 수리를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낙찰자분은 명도를 끝낸 후에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매스쿨 현미경의 카페 글을 링크해서 걸어둘 테니까 한번 방문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것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도움이 약간 될 것입니다.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이 주방하고 화장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택을 가지는 그 결정권자가 남자는 아니죠. 예, 대부분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주방하고 화장실은 아마 최고로 더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수리를 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해놨네요. 이렇게 새를 내놓을 때는 화분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 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새도 금방 나가거든요. 제일 앞동에 7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망도 상당히 좋네요. 채광도 좋고 의자와 화분만으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분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업체를 안 쓰고 직영으로 하나씩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아파트를 취득한 비용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당시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대출이 아주 잘 나오는 시기였어요. 이 물건은 1억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1억 5,4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대출이 90%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1억 7천만 원에서 10% 1,700만 원 정도의 취득세와 세금, 법무비 뭐 그 정도가 들어갔겠네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낙찰받고 세를 맞출 때까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이렇게 해서 총 4,081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의 세를 맞췄을까요? 보증금 4천에 월세 60만 원. 아니 소유권 이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4,081만 원이니까 보증금을 4천을 받았다고 하면 이 금액은 세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집을 소유하는데 들어간 돈은 실비용이 8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은행 이자는 매달 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 세입자가 월세 6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이자를 내고도 10만 원이 남는 그런 셈이 되네요. 8개월이 지나는 순간에 투자한 81만 원은 뭐 거의 다 회수한 셈이 되는 거겠죠. 아파트를 사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남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재산세나 각종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겠지만 월세를 받다가 2년 정도 지나서 전세를 다시 바꿔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세입자가 포기보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그런 점을 참고하셨나 봐요. 전세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을 다 상환했고 결과적으로 500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 구조가 되었죠. 그래도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고 전세가가 안정화되니까 여기도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GTX 사업 추진 날짜도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와 메리트도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축의 아파트도 점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매 실거래가를 한번 보세요. 벌써 3억 2천만 원을 넘겼어요. 전세도 2억 5천만 원이 넘었네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의 GTX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심리가 아직은 짱짱하니까요. 주변에 공급이 될 만한 땅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나 도로가 순식간에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에 관한 부분은 아파트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요. 그게 아파트 단기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입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또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히 지금 시세가 얼마 가니까 나는 그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에 입찰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 아파트 경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거의 감정가 이상의 낙찰이 돼요. 아니면 감정가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감정가보다도 많이 벌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 보통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는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입지가 아주 낙후된 그런 아파트이거나 평수가 작은 수요층이 옅은 그런 아파트일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아파트는 낮게 입찰 가격을 쓰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높게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아파트 경매를 하실 때 입찰가를 적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 경매에서 10번? 아니 그 이상을 입찰하셔도 낙찰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전망을 깊게 보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지만 놓고 보면 입지만 괜찮다고 보면 좀 더 높게 달려들어도 괜찮다고 봐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가격에만 매달리면 되고요. 또 내부가 너무 낡았는데 이 아파트를 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뽑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낙찰 못 받아요. 예쁘고 착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부자인 그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파트 경매를 입찰하는 족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경매로 사는 건데 일단 그래도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높게 가격을 써야 하면 뭐 들어 내가 경매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경매이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하는 동안 감정가는 지금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일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이미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하루하루 아파트 가격이 쑥쑥 올라간다든지 한 달, 두 달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때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전망치를 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인가 그것까지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떠올릴 정도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어떤 경험치를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높게 써서 수익을 낮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어떤 특수한 경우
특수한 물건에 입찰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 아파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부동산 경매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